자, 우리 계속해서 알고리즘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 저번 시간까지 뭐 했냐면은, 알고리즘이 뭔지에 대해서 했었죠? 자, 알고리즘이란 추상화 과정을 거쳐 추출한 핵심 요소로 현재 상태랑 목표 상태를 수행해야 될 작업의 절차. 즉, 현재 이 빨간 블록의 상태에서 얘가 출구로 나가는 데까지의 절차를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좋은 알고리즘이란, 자, 우리 경찰차를 갖고 했죠? 자,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 자, 자기의 판단 기준을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 절차를 수행하는 거, 그게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냐, 가까운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랑, 자, 짧은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순찰을 도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같은 지역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고 우리 했었죠? 자, 오늘은 이제 알고리즘을 자, 실제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여러분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자연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언어 있죠? 자, 그리고 의사 코드,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영어로는 수도 코드. 자, 일단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순서도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하튼 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 누구나 봤을 때 쉽게 이 절차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미션을 하나 해결해 볼까요? 자, 어떤 거냐면,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은, 자, 도서를 반납하죠? 자, 그때 이 반납한 게, 자, 잘 반납이 되도록, 또는 만약에 연체가 되었으면 며칠 연체가 되었습니다 하고, 자, 컴퓨터에 바로 표시가 되도록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 쭉 봅시다.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자, 반납일을 확인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정이라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정이라고 비교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연체일을 안 내요. 이거를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반납일을 입력하면, 자, 이 반납일을 입력해서 예정일과 비교해서 이 예정일보다 늦었으면은 연체일을 안내하고, 예정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그냥 반납을 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우리 아까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것 중에 자연어 처리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쓰는 일상적인 언어. 자, 자연어라는 건 여러분이 쓰는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언어예요. 여러분이 그냥 말로 설명하는 걸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해하기는 참 쉬워요. 사람이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자, 근데 자, 컴퓨터가 이해하도록 명확하게, 이 컴퓨터가 이해하는 데는 약간 모호하게 전달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연어로 표현할 때는 가급적, 자, 전혀 모른다, 중간 과정을 전혀, 도서 반납에 대한 걸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지만 컴퓨터들이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일단 도서를 반납받는다, 그리고 반납일을 확인한다. 자, 조건이라고 그랬죠. 만약, 자, 반납일이 지났으면 첫 번째 연체일을 계산한다, 그리고 연체일을 알려준다. 물론 만약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바로 반납 처리를 해버리면 되겠죠. 자, 지금은 여러분 상황이 단순하니까 자연어도 쉽네요. 그런데 이 안에 또 많은 조건들이 들어가면은 상당히 이 자연어로도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요. 지금은 쉬운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거지, 막 여러분 윈도우 프로그램 같은 거나 여러분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같은 거에 알고리즘을 딸 때는 이런 줄들이 막 10억 줄, 수만 줄이, 몇억 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연어 처리로 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하죠. 자, 두 번째, 의사 코드. 자, 의사 코드라는 거. 자, 의사 코드라는 거는, 자, 여러분 의사라는 용어 그냥 의사라고 그냥 생각을 해요. 너무 뭐 이거를 한자 뜻으로 해석할 생각하지 말고, 의사 코드라는 건 자연어를 마치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수학적인 절차를 가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까 자, 도서를 반납한다, 말로 쭉 썼죠? 자, 근데 의사 코드란 건 그냥 간단하게 도서 반납, 그리고 반납일을 확인한다, 그런 게 있었죠? 얘도 그냥 반납일. 자, 그러면서 이 반납일은 뭐냐면 대출된 책의 반납일. 책마다 대출된 날짜가 틀리니까는 그 대출된 책의 반납일이라고 부연 설명을 간단하게 해줘요. 대출된 책의 반납일을 기준으로 반납일을 확인한다, 그런 거는 자연어고, 의사 코드는 간단하게 반납일
자, 이 반납일은 대출된 책의 반납일이다. 약간 수학적인 여러분 증명을 할 때 과정이랑 좀 비슷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반납.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자, 만약, 우리 아까 얘기했죠? 만약 오늘 반납한 날이 원래 대출된 책의 반납일보다 뭐 더 연체가 됐으면 어떻게 한다? 자, 근데 얘는 수학적으로 한 거예요. 그냥 만약, 자, 오늘 날짜. 자, 오늘 날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9월 1일이다. 자, 근데 원래 반납일은 언제였냐? 뭐 8월 15일이다. 치자. 8월 15일이라고 쳤는데 원래 반납일은 8월 10일이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연체가 된 거죠? 자, 연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날짜가 반납일보다 더 크죠? 자, 그러니까는 연체가 됐다는 거예요. 계산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날짜에서 반납일을 빼요. 10일을 빼면은 5. 그럼 반납이 며칠 됐다는 거죠? 5일 연체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짜는 거를 우리 의사 코드. 그러니까 아까 자연어도보다는 좀 더 딱딱하게. 여러분 수학식 할 때 증명하는 거 있죠? 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다. 그런 수학적인 증명 과정들과 비슷하게 하는 걸 우리가 의사 코드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뭐 여기 좀 밑줄 치냐면은 자, 좀 더 자연어보다는 프로그래밍 언어랑 유사해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의미를 명확하게. 그냥 앞에 뭐 조사, 뭐 이다, 어쩌다 그런 거보다는 딱딱 필요한 것만 썼기 때문에 자, 자연어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 자, 순서도는 여러분 좀 접했을 거예요. 자, 가장 단순하기도 해요. 순서도. 자, 일단 결론을 위주로 볼까요? 말 그대로 순서도예요. 자, 순서도 어떻게 했나 봅시다. 자, 순서도로 했을 때는 자, 순서도란 게 뭔지, 자, 말 그대로 순서를 미리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약속된 기호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뭐 여러분 육안으로 봐도 그냥 아까 거보다 좀 덜 복잡하죠? 그래서 한눈에 파악하기 쉬워서 알고리즘을 명확하게 할 때. 앞으로도 여러분 순서도 좀 많이 그릴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아까 그 상황 볼까요? 자, 도서관에 왔죠? 자, 그러니까 일단 뭐 도서관 게임이라고 시작을 하면 돼요. 반납 게임. 자, 게임을 일단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도서를 반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자, 내가 만약에 도서 반납 받는 사람이다. 내가 사서 선생님이다. 자, 그러면은 연체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뭐 연체가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바로 끝나요. 네, 끝났습니다. 반납됐어요. 하고 끝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연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행해야 될 절차들. 연체가 며칠 됐네요.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오늘 날짜 뭐 8월 15일이다. 근데 원래 날짜가 10일이다. 그럼 연체일이 5일입니다. 하고 여러분 컴퓨터에 딱 찍혀 나와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순서도라고 해요. 육안으로 보기엔 아주 간단하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요 각자마다 이렇게 좀 모양이 다르죠? 자, 그래서 자, 이 모양을 갖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모양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국제 표준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떤 사람이 봤을 때도 이게 어떠한 거를 의미하는 순서도이다. 뭐 만약에 얘를 스타트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영어로 좀 쓰면 되겠죠? 영어로 뭐 딜레이, 뭐 투데이, 타임에서 듀 타임 뭐 이렇게 해서 엔드 그렇게 쓰면 이제 영어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도서 반납 프로그램이구나. 그렇게 알고리즘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다 약속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요 첫 번째 모양들 있죠? 자, 요 모양들은 뭐냐면 자, 순서도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요 모양이 있으면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끝나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이런 박스 있죠, 박스. 자, 이렇게 네모나게 박스가 있으면 계산이에요. 계산.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라는 거. 여기 보세요. 연체일. 오늘 날짜에서 반납일을 빼야 되겠죠? 이런 계산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요 모양. 자, 여러분 이렇게 마른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거는 조건이에요. 조건. 만약. 자, 만약. 여러분 것처럼 만약 여러분 영어에서 알고 있는 if예요. if. 자, 연체됐는가? 만약 연체되지 않았다면 프로그램을 끝내라. 만약 연체가 되었다면은 아래 과정을 수행해라. 자, 그래서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참이면 자, 그러니까 연체되었으면은 연체되었는가에 참이면 네
아래로 가요. 연체되었는가에 거짓이면 아래로 하고 다른 과정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자, 요거부터 할까요? 나온 거부터. 자, 요 모양은 여러분 두 개 나왔죠? 얘하고 얘 이렇게 나왔네요. 자, 요 모양들이 의미하는 건 자료의 입력, 출력. 이런 거기 사서 선생님이 여러분 책 반납한 바코드를 딱 읽히죠? 자, 그러면은 도서 반납했다는 게 입력이 돼요. 이 책이 어떤 책이다 입력이 돼요. 그럼 여러분 사서 선생님 컴퓨터에 이거 며칠이 연체됐어요 하고 나오면은 연체일이 출력되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여러분이 보통의 임출력 기호. 자, 근데 어떨 때는 여러분 책이 수십 권, 수백 권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서류 같은 거나 이런 파일들, 그런 것들의 출력. 자, 뭐 그 정도만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뭐 화살표는 말 그대로 여기에 연결이나 흐름을 나타내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또 네 번째, 알고리즘은 어떤 구조로 설계할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는 뭐 당연하겠죠?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되는데, 알고리즘에서는 순차, 반복, 선택 구조를 조합해서 잘 설계를 해요. 자, 순차 구조라는 건 뭐 간단해요. 여러분 아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뭐 얘가 입력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얘를 먼저 얘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얘를 실행 2.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 해나가는 걸 2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한다. 그럼 실행 3이겠죠. 이런 게 순차 구조예요. 그냥 순서대로 작업하는 구조. 그래서 하나가 끝나면 다음 작업으로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죠. 뭐 다 그렇죠. 화살표를 따라가니까. 자, 반복 구조라는 건 뭐냐면요. 자, 정해진 횟수만큼 동일 작업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얘를 갖다가 요로 갖다가 이걸 수행하는 걸 50번 해라.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숫자라는 A 뭐 2라는 숫자가 들어왔다. 그럼 플러스 1을 해라. 자, 그럼 3이 되네. 다시 또 플러스 1을 해라. 플러스 1을 해라. 플러스 1을 해라. 플러스 1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에서 1을 더했으니까 3. 거기서 또 1을 더하니까 4. 또 1을 더하니까 뭐 5. 또 2를 더하니까 6.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숫자를 하라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반복 구조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아까 50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50번을 만족하면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50번을 숫자 1을 더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택 구조는 우리 아까 조건문 얘기했죠. 조건문. 자,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아까 했던 것처럼,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선택 구조라는 거는, 자, 연체되었습니까? 자, 그래서 연체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바로 끝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연체가 되었으면, 자, 오늘 날짜에서 반납일을 빼주고 연체 날짜를 출력한다. 이런 걸 우리 선택 구조라고 그래요. 조건에 따라서 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것들을 우리 순서가 바뀌는 거를 우리 선택 구조. 자, 그래서 다시 볼까요? 밑줄 좀 치면은 선택 구조라는 거는 조건에 따라서 순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건의 만족 여부에 따라 작업을 다르게 실행할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우리 실제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나온 건 서울대학교 응급처치 매뉴얼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응급처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순서대로 이 응급환자를 응급처치를 해줘야 되는지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짠 거죠. 우리 그때 자연어로 배운 것처럼 말로 다 설명해도 돼요. 그리고 의사 코드로 써도 돼요. 근데 이 순서도가 가장 좀 사람이 보기에 편하니까 이렇게 찾죠.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씩 봅시다.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시작과 끝을 나타냈죠. 우리 그때 순서도에 말했던 그 모양들. 자, 그리고 이제 입력을 해요. 자, 입력이 되고, 자, 입력하는 활동들, 입력, 뭐 출력, 입출력들, 조건. 자, 이러한 조건. 자, 그 다음에 이따 반복도 나와요. 자, 하나하나 봅시다. 자, 일단,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입력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육안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내 눈에 입력이 됐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내가 이제 손으로 입력을 하죠. 119에 신고를 해요. 자, 그럼 이런 구조가 바로 순차 구조. 순서에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이제 조건이 나와요. 자, 일단 119에 신고했는데, 자, 내가 이렇게 환자를 살피니까는 자, 의식이 있는가?
자, 환자를 살펴보니 의식이 있어요. 자, 의식이 있으면은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물론 뭐 119가 오고 도착하고 뭐 119에 사람을 인계한다 그런 건 있겠죠. 하지만 응급처치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의 의식이 잘 있으니까는 그냥 119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자, 근데 문제는, 자, 이제 의식이 없어요. 자, 의식이 없으면 이제 문제 상황이 복잡해지죠. 자, 이런 것처럼 의식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고 의식이 없으면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이런 걸 우리 선택 구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진행 방향이, 흐름이 변화가 바뀌는 게 선택 구조. 자, 그럼 이제, 자, 의식이 없어요. 자, 없어요. 그럼 어떤 걸 하냐면, 자, 가슴 압박, 흉부 압박을 1회 하라고 그랬어요. 자, 1회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한 번 했어. 자, 그랬더니 조건문이 나왔죠. 자, 어떤 조건이 있어요? 30번을 했는가. 내가 한 번을 딱 했어요. 근데 30번을 아직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아니오로 가갖고 다시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럼 가슴 압박이 1회에 또 2회를 했으니까 2회. 그렇죠? 근데 아직 30회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그럼 또 아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할까요? 그쵸?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갖고 30회가 딱 됐어요. 그러면 이제 30회 했어요. 자, 이런 구조를 우리 반복 구조. 몇 번 할까요? 30회 반복하면 되겠죠? 기준에 따라. 자, 그래서 30번을 해갖고 이제 조건이 만족됐어요. 자, 그럼 이제 뭐 이거는 또 이제 일종의 선택 구조겠죠? 조건이 만족됐으니까 예로 가고, 아니면 아니오로 가고, 그리고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건 반복 구조, 그리고 여기서 서로 예 아니오로 나뉘는 건 선택 구조. 그래서 30번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명령어가, 다른 입력이 들어오죠? 인공호흡을 1회 실시했어요. 자, 그 다음을 갔더니 2회를 했는가. 근데 아직 1회밖에 안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다시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한 번 더 했어요. 그럼 총 2회를 했죠? 만약에 인공호흡을 10회 했는가 그러면은 몇 번 반복해야 되겠어요? 10번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때는 2회니까 요렇게 해갖고 하면은 네. 그래서 이제, 자,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했어요. 그래서 얘로 쭉 갔더니 이제 다시 환자 의식이 있는가. 그래서 만약에 의식이 돌아왔다? 그럼 응급처치 끝이에요. 더 이상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아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반복 구조가 되겠죠? 요 과정이 다시 반복이 되겠죠? 언제까지 반복이 될까요? 네, 환자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 기술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여러분, 이 흉부 압박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은, 환자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짜면은 쉽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 그냥 뒷부분 짤막한 거 있으니까 이것도 마저 설명할게요. 짧게.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여러 가지 봤는데 이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자,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자, 반복적인 경험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문제를 해결. 자, 여러분, 열쇠 번호를 몰라요. 뭐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죠? 그냥 원하는 번호가 나올 때까지 하나하나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미로를 찾아야 돼요. 자, 근데 너무 헷갈려요. 그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식에서 치면은 중간 과정이 어려우니까 숫자부터 대입해 보는 거랑 비슷한 거죠. 답부터 알아내고 거꾸로 이 식을 유추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출구에서 먼저 입구를 찾아가는 방법. 그래서 반대 입장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작은 문제로. 여러분, 여러분 프라모델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건담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부위별로 만들죠. 몸통, 팔, 다리. 이렇게 반복, 작은 단위로 나뉘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자, 그리고 요거는 보세요. 자, 현재 할 수 있는 거. 야, 목표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과정들이 힘드니까는, 자, 일단은 첫 번째 자기가 해야 되는 중간 과정.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가는데, 총 10시간이 걸린다? 자, 그럼 2시간? 시간 단위로 내가 갈 수 있는 최선 상황을 찾아갖고 결국 목표 상태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렇게 까다로운 건 없습니다.